네, 팔자 상담 하기 하자. 이번 주에도 질문이 들어와서요. 예, 질문 내용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청원 선생님께 명문 기업인들이 주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청원 선생님이 그 무엇이 그 기업인들을 사로잡은 것인지요. 저는 솔직히 청원 선생님 감명지를 읽어보면 30만 원 이상의 상담비를 내고 보는 것이 사실 약간 의문이거든요. 사주 상담의 감명지를 한고라 시킨 부분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쉽게 텍스트들이 구성되었다는 것도 최초라고 봅니다. 잘 맞추셔서 그러신지 이런 것이 항상 궁금하셨습니다.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자, 먼저 이거는 제가 일단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은 아니에요. 예, 당연한 얘기겠죠.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제 사적인, 예, 사적인 의견을 말하라면은 그거는 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이건 내 생각일 뿐이다. 네. 어떤 그러니까는 청원 선생님이 제가 그 당사자도 아니고 또 제자 청구 김인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걸 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원기대 동양학과 때도 이런 얘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특히 어떤 말이 많았냐면은요. 재단 박지현 선생님, 소위 말해서 박도사, 예, 당연히 만나보신 분들이 꽤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죄다 하시는 말씀이 감명지 나도 봤는데 박도사 감명지는 언제 무슨 딸 낳고 언제든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언제 결혼해서 언제 이혼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청원 선생님 감명지는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감명지 내용을 보면 다 비슷하게 흘러간다. 무슨 감명지 내용이 거의 뭐 대동소이하냐. 이런 질문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예, 나돌았죠.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자, 원기대 동양학과에서 그 물상을 가르칠 때 갑부터 개까지 책을 청원 선생님이 2007년도 감명지들만 모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가 아니라 2007년도의 명조들만 모아서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이렇게 추린 거죠. 그러니까는 비슷한 패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새 학기를 맞아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예, 그 과목 패턴이 비슷할 수밖에 없죠. 작년에 가르쳤던 걸 또 가르친다면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야구가 경기 같은 걸 봤을 때도요. 1회 말부터 9회 말까지 흐름은 같아요. 근데 내용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틀은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룰에 의해서 경기가 진행을 하듯이 또 교과서란 책에 의해서 어떤 그 수업이 진행을 하듯이 청원 선생님도 오행이라는 틀 속에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 오행을 통해서 청원 선생님이 그 그러니까 명조를 연월일시를 갖고 그 그릇의 크기를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틀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본인은 무엇이다 라고 일단 단정을 하시죠. 예를 들면은 큰 나무다 아니면 꽃나무다 뭔가 갑이다 을이다 또는 가정이다 뭐 그 다음에 넓은 땅이다 하여튼 뭔가를 만들어 놓고 왜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룰 그 틀 속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게 왜 그래야 되느냐. 물상은요 천지 만물이 다 물상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나는 무토를 도로로 볼 거다. 그럼 도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건 보는 사람의 관점이고, 나는 갑목을 큰 나무가 아니라 그냥 보통 일반 나무로 볼 거다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논리성이 전개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를 어떻게 봤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예를 들면은 가끔 이제 조로서 물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겨울에 개수는
눈구름이다. 여름의 개수는 비구름이다. 맞아요. 예. 계절에 맞춰서 그렇게 볼 수 있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래갖고 어쨌다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죠. 청원 선생님은 간목은 거목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목은 크기 위해서 많은 물이 필요하고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위해서 자갈이 필요하고 넓은 땅이 필요하고 적당한 물과 햇빛 어쩌고저쩌고 쭉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러한 틀을 만들어 놓고 틀에 맞춰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간명지를 그 파트별로 모은 거예요.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병은 병대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내용이 비슷한 맥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없이 그냥 보고서 소위 말해서 트집을 잡고 싶은 분들은 야씨 뭐 맨날 간명지가 그게 그거 갖고 이렇게 됐느냐, 뭐 틀이 다 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 말이 이 말 있고 저 말이 저 말이다, 이렇게 보는 생각하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거고,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보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 그걸 가지고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말한 대로 이러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말을 갖고 또 뭔가를 꼬투리나 트집을 잡고 또 얘기를 할 테니까 뭐 하려고 싸웁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모아둔 간명지를 갖고 우리가 교재를 삼았던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 선생님 간명지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청원 선생님 간명지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네, 간단합니다. 자, 청원 선생님은요, 재산 선생님을 시봉을 쭉 해 오셨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맞추게 됐을 경우에 문제점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한번 먹었어요. 그 다음 음식은요, 더 자극적이지 않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재미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 더 자극적이어야지만이 사람들이 뭔가 더 특별한 거 이런 걸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계속 맞출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한 부담이 따라와요. 자, 이거는 저는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런 감정은 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제가 신살명리를 할 때, 그러니까는 일진법을 통해서 손님이 오면은요, 왜 왔을까라는 거를 감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늘 일진이 예를 들면 의뢰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의뢰일 날 왔다.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와갖고 요거는 이제 소위 말 금묘하실 이론을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뿌리다. 그 다음에 이 싹이다. 싹묘자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꽃이다. 열매다. 자, 그래가지고 오늘 왔는데 이건 내일 날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이 의뢰일이다. 그러면은 이건 병자 무인 그러니까 갑술의 병자 정축 무인이죠. 자, 이 천간은 빼고 그럼 얘는 아직 온 게 아니야. 내일이니까.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은 이미 지나간 과거는 뭐냐? 술토죠. 이건 어저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저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진을 보는데, 예를 들면은 오늘은 뿌리인데 내일은 싹인데, 이거는 진짜 싹이 아니라 싹이 날 거라고 가정하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쥐띠가 왔다. 그러면 싹은 싹인데 가짜 싹이니까 무언가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데 아직은 확실하지 않는 걸 갖고 고민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축은 꽃은 꽃인데 진짜 꽃이 아니라 가짜 꽃이죠. 그러니까는 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진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륜일 경우에는 사랑하지만은 결혼할 수 없는 관계, 그럼 꽃 중에 가짜 꽃, 이런 식으로 해갖고 축이 걸리게 되면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인목이 걸렸을 때는 이제 가짜 열매니까 허황된 결실을 찾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금묘화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묘는
이제 소위 말해 궤도 이탈, 공해상에 붕 떠 있다. 뭐 이런 식의 일진법을 갖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마 맞아? 근데 맞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 날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원국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왜 왔을까에 대한 개연성만 배우고 공식적인 것만 배우다 보니까 모든 손님들이 봤을 때는 야, 젊은 애가 공부 많이 했네. 되게 잘 맞히네. 자, 그 다음에는 걔 되게 잘 맞춰. 그래? 얼마나 잘 맞추는지 봐야지. 또 손님이 와요. 걔 되게 잘 맞춰. 자,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어씨, 뭐 때문에 왔지? 금요화실에 안 걸리는데? 이건 뭐지?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원국을 이해를 못하고 공식적인 틀로서 보는데 이건 뭐냐? 금요화실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건데 문제가 없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자, 처음에 왔을 때 시원하게 맞췄다고 칠게요. 시원하게. 두 번째, 세 번째 오면 더 시원한 걸 원해. 나중에는요, 한 세 번, 네 번 온 사람도 당연히 와서 아무 말도 안 해. 또 맞춰야 되는 거야. 아우, 그거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도 있고, 물론 계속 맞추려면은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에너지 소모를 어떻게 하실 건데? 상담 한두 명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청원 선생님은 재산 선생님이 그거를 옆에서 지켜봐 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너무 구체적으로 맞추면은요 그 사람의 업에 너무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게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청원 선생님은 원래 스님이 되고자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절에서 공부하려고 들어갔다가 재산 선생님을 거기서 만나갖고 그때는 이제 어린 나이 한 16, 17인가 그때 그런 나이 때 스님이 되시려고 했었으니까 이 사고방식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아니셨겠죠. 그런 분이니까 불교 이론에 굉장히 심취하셨을 거고 그래서 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또 제 사견입니다. 자, 그래서 청원 선생님의 간명지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간명지를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죠. 근데 그 공부를 왜 할까요? 그걸 갖고 시험 봅니까? 예를 들면은 청원 선생님 간명지를 갖고 열심히 공부해 갖고 그걸 가지고 대입 수능처럼 뭐 물상 수능 시험을 보나요? 그건 아니죠. 왜 공부할까요? 그 간명지를 통해서 원리를 배우려고. 원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국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사람의 그릇을 이해하는 거야. 자, 이게 우리는 컵이라는 걸 알죠. 컵은 물을 따라서 받아 먹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때로는 컵에다가 밥을 넣어서 먹을 수도 있겠죠. 국을 넣어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컵이 원래 그릇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을 땐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국이라는 거는 타고난 그릇이 있지만 그것이 꼭 팔자대로만 가느냐? 절대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랑 똑같은 생년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북한에도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거기는 북한은 잘은 모르지만 철학관이라는 직업이 없을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 소위 말해 공산주의.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빨갱이 나라. 네. 그런 데서 무슨 철학관이나 점집이나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 저랑 똑같은 연월일실 갖고 북한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 철학관 하고 있을까? 그런 직업이 없는데요? 안 하고 있겠죠. 그렇죠? 지역이라든지 나라라든지 이런 것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주라 하더라도 부모가 누구냐, 태어난 나라가 어디냐 이런 것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도 따라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여기 기업인들이 주마다 상담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예를 들면은 셋째 주, 왜 김인호 교수님이 그 주에는 수업을 없이 늘 바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매달 셋째 주에는 항상 새벽 출근하셔서 얼굴도 까칠해지시고 말 그대로 진짜 고생을 하시는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셋째 주만 기업인들이 직접 옵니다. 자, 여기서 또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 원래 기업의 오너들은요, 누구를 부르는 사람들이지 본인들이 안 움직여요. 왜? 기업의 오너는 옛날로 따지면 왕이에요, 왕. 대통령은 5년에 한 번씩 바뀌죠? 자, 지금이야 이제 저기 삼성그룹의 오너가 누워 계시지만 그 전에는 어땠어요? 안 바뀌었죠. 지금도 그 자식이 이어서 쭉 하고 있잖아요. 삼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기업들의 그거는 핏줄 승계 아닙니까? 핏줄?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건 왕가처럼 핏줄 승계잖아요. 그러니까는 대기업 오너들이 와서 직접 물어본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하시면은 사실상 이거는 우리 명리학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자랑을 해도 될 일이죠. 왜? 일개 소위 그러니까 사회적인 시각이나 잣대로 보면은요, 일개 점쟁이에요. 더도 덜도 아니고 그냥 일개 점쟁이야. 니들은 다 점쟁이야. 그걸로 끝.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학문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 점쟁이야. 그걸로 끝. 물론 점쟁이란 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쟁이라는 말은 장인의 격화시켜서 부른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착한, 그러니까 전념을 한 사람한테 쟁이란 칭호를 붙이긴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 굉장히 기술적으로 높게 평가해 주는 단어 중에 하나지만은 그거를 양반들 시각에서 보는 이 격화시키는 말이라는 건 사실인 거고. 자,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일국의 왕에 준할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는 오너들이 와서 직접 물어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네. 쉬운 거 아니죠.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물어볼까요? 오너들은 자기의 속마음을요, 쉽게 얘기를 안 해요. 아무리 신복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높은 사람들은 슬쩍 말만 흘릴 뿐이지. 그럼 아랫 사람들 알아서 해석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을 때 오너가 내 마음을 흡족해 하면 승진을 시키고 아니면은 좌천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오너들은 자기의 마음을 숨기는 데 도가 트신 분들이죠. 자, 근데 사주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물론 이제 청원원의 정도는 된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너라고 칠게요. 어느 대기업의 경영자예요. 자, 그러고 마음속에서 우리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 A라는 코스와 B라는 코스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길로 가야 될까? 한참 고민을 하는데 잘 본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찾아가야 된대.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왔습니다. 시간 낭비 같지만 왔어. 와서 내 생년만 갖고 딱 보더니 뭐 본인은 뭐 어쩌고 저쩌고 목이 저기 뭐 가정이 어쩌고 뭐 이런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나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어떻게 끌고 갈까? 또 자식 중에서 누군가한테 뭘 물려줄까? 뭐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전체 사주를 보는 거예요. 그릇을 파악을 하고 대운을 알고 세운을 알면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들이 봤을 때 내 마음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을 청원선생님이 그거를 캐치해내는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자문료를 내고 자문을 구하는 거겠죠. 그게 안 되면은 대기업 오너들이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한화그룹에서 뭐 경제 뭐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기업 근무했던 분인데, 청문회에서 아마 이런 말을 했었어요. 뭐 대기업
거기는 거의 조폭 수준이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면은 보복을 당한다. 예. 그것도 본인 앞에 대기업 오너가 있는데 거기다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죠. 그만큼 대기업 오너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와서 본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속마음이 꿰뚫렸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와서 물어본 거고, 또 한 가지, 그냥 물어봐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한번 그런 거 갖고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속적으로 트레이닝, 그러니까 소위 말해 시험을 보는 거죠. 오너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테스트를 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주를 갖고 테스트한다는 건 그건 애교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 이제 청 선생님이 막 얘기하면서, 아, 이거 국수로 세 개를 먹여 살린 사람,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뒀네? 알고 봤더니 이제 유명한 라면 공장에 딸내미가 와서 봤다든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상담을, 이제 숨겨놓은 거를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원이라고 딱 썼어. 직업란에. 이게 회사원 사주라고요? 아닌데? 가세요. 이거는 가업을 계승해서 어떤 기업을 하는 사주, 회사원 사주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숨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와서 상담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실관을 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은요, 제가 해봤으니까, 저도 22년 차 경력이니까 뭐 나름 이쪽 계통에서는 그게 적은 경력은 아니죠. 실제로 실관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했으니까. 실관하는 사람들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맛내는 거에 너무 맛들렸어. 향신료를 너무 많이 쓰세요. 조미료를. 이해가 가세요? 질립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저 사람을 내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향신료나 조미료를 쓸 수밖에 없죠. 이해는 해. 왜? 나도 그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런데 선배로서 감히 단언을 하자면은요, 향신료는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건 질리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는 오래 간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와갖고 딱 알만큼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한마디 갈 때 던져주는 거야. 언제 무슨 일 조심하세요 하고. 자, 그럼 그 사람이 그때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오죠. 자, 그럼 왔을 때 그때 그 지나가듯이 얘기했는데 그게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내년에 어떠한 일, 예를 들면 내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사를 하지 말아라, 차를 바꾸려고 하면 차 바꾸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획이 없는데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막상 그 해가 돼 보면 그런 일이 생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기하네, 또 오겠죠. 이런 식으로 사골국을 우리듯이 계속 우려먹을 수 있는 게 상담인데, 처음부터 모든 거를 다 자극적인 걸 팍팍팍 넣어갖고 그래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부적이나 굿이나 이런 쪽을 안 한다고 했죠. 물론 이제 이름이야 당연히 장명이니까 하는데, 근데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부적을 썼든 굿을 했든 큰 돈은 될 수 있어. 그치만은요, 그것이 한계가 있고요. 상담만 갖고 먹고 살려면은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안 와요. 그러면은 퍼센트대로 그 사람이 왔을 때 온 목적과 앞으로 상황을 큰 얼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신속으로 와야지. 연초에 그래도 목돈 좀 만들지 않나요? 그런 겁니다. 한 번에 다 얘기하고 자극적으로 얘기하고 그건 안 돼요. 조금씩 던져주면서 언제 몇 월 달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언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원생의 감명지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콕콕 집어서 하는 얘기는 없지만 그때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자, 재단 선생님은 어떤 사주 딱 보고 너 몇 살 때 부인하고 아니면 배우자고 헤어진다. 단정적으로 콕 찍어서 얘기하세요. 청원 선생님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헤어진단 말 절대 안 하시고 언제 부부간에 멀어질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부부간에 멀어질 경우에는 어떠한 결과적으로 뭐 돈이 어떻게 된다. 또는 집두절도 없어진다. 명을 장담하기 어렵다. 선택은 네 몫이야. 선택은 당신 몫인데 요때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기 때문에 밋밋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일을 막상 맞닥뜨린 사람 입장에서는 신기한 거죠. 자,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제 사견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청원은행 감명지를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오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원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원국의 이 그릇이 사주라는 그릇이 어떤 대운을 만났을 때 그 그릇은 무슨 마음이 생길까? 그 다음에 그것이 발동되는 시점이 언제? 세운이죠. 올해가 경자년이면은 경자년에 발동이 된다. 예.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자년. 자, 경금에 뿌린 신금이 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거는 진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경자년을 통해서 이제 큰 어드바이스를, 그러니까 덩어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경금에 뿌린 신금이 신자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말은 신자진이지만 실제로 진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진토가 따라오죠. 자, 이거는 진짜 진토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자로 인해서 진토가 올 수 있다. 그럼 이 진토라는 거는 유금하고 합을 할 수 있는 글자죠. 진유합금. 자, 그러면은 먹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이, 경금이라는 금이 논 물이죠. 그걸로 인해서 생긴 진토죠. 그러면 먹는 것 중에서도 금이 놀았다는 거는 숙살권에 관련된 먹는 거죠. 약, 제약회사, 이런 것들. 식품이라든지 식품공학, 식품영약, 그다음 제약회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자년의 운의 흐름이. 그 다음에 금이 물에서 논다는 얘기, 숙살권이니까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일들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수라는 거는 우리가 물숫자, 이거는 밝아요, 어두워요? 상대적으로 어둡죠. 그러면은 밝으면은 저기 소위 말해서 이제 대중적인 트렌드가 밝은 거라면은 어두운 건 숨겨진 거, 비밀스러운 거, 감춰진 것들, 수의 특징이니까요. 그 다음에 수는 이제 오행의 이 조건을 보면은 수는 북방 현무를 뜻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비밀스러운 도덕들, 예, 숨겨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지혜의 신이 현무이기도 하면서 도적의 신이기도 합니다. 또 김문능갑에서 이제 휴문을 얘기하는데 수의 특징이 물이라는 건 쉬는데 우리가 물가에서는 좀 쉬지 않습니까? 물놀이 간다고 하듯이 쉰다. 여기서 쉰다는 건 휴식을 취하는 거고 놀고 먹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신자년 수에 관련된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경자년에 일어나는 거죠. 경자년 하나만 갖고도 1시간 이상을 떠들라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왜? 경자년에다가 월을 대입하면 돼요. 지금 이제 김유월이에요. 좀 있으면 경진월이 되고. 자, 그럼 여기다 또 김요를 대입을 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경진월 되면 경진월 또 대입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경자라는 거 갖고도 1년짜리를 갖고도 1시간 이상을 떠들 수가 있는데, 하물며 그 사람의 사주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과 그 대운이 만나는 그 시점, 그게 발동되는 게 세운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운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감명제에다 적어 주니까, 감명지를 갖고 가서 처음에는 뭐 잘 본다고 들었는데 뭐 대단한 얘기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해놓고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감명지를 보면은 어머나 세상에 하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답변이 됐을까요? 그래서 30만 원, 그 이후에 정해는 이후에는 100만 원으로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상하네 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사람이 그 운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던 거를 짚어주니까 그 다음에 특히 대기업 오너들은요 자신의 앞날을 자기가 생각한 방향이 맞을까 확인하고 싶은데 그걸 통해서 글로 가면은 문제가 생긴다 또는 글로 가면은 돈을 벌게 된다 이런 거를 자기가 말하기 전에 최원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혹하는 겁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예. 이거는 반드시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얘기를 전제하에서 드렸습니다. 괜히 또 제가 뭐 어떤 공식적인 답변을 했다고 착각하시지 마시고 제 사견이에요. 사견. 예, 사적인 견해.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